안녕, 초작입니다. 40번째 시간입니다. 우와, 이제 앞자리가 4로 바뀌었습니다. 3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면서도 선생님이 이 얘기를 했는데 벌써 4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40강까지 오면 이야기가 좀 달라져요. 31대랑 41대랑은 확실히 좀 다르죠. 그 다음에 이제까지 우리가 거쳐왔던 게 앞으로 해야 할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많이 했다는 뜻이고요. 지금 정치여법의 이 개념 완성, 우리가 개념만 완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풀이를 통해서도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확신을 준달까? 이런 느낌이죠. 내가 개념을 정리했는데 이 개념으로 문제를 풀 수 있을까? 풀어보니 풀린다. 이런 확신을 받는 게 문제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강 시작을 여는 걸 확인하면서 4자로 시작하는 40강 때 내용들도 열심히 배워보자는 의미에서 읽어보죠. 긍정적 사고를 지닌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아니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봅니까? 보이지 않는 것, 남들이 다 못 보는데 자기가 볼 수 있는 것, 이게 있을 수 있잖아요. 만질 수 없는 것을 느끼며 불가능한 것을 이룬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중요한 사고는 긍정적 사고다라는 말로 들립니다. 긍정적 사고. 그렇다고 해서 이 긍정적 사고가 그냥 뭐 근거 없는 자신감? 그냥 될 거야. 그냥 될 거야. 가만히 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서 시작이 돼야 되죠. 난 할 수 있어. 내가 못할 게 뭐야. 해서 그게 시작에 이르면 드디어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처음부터 이거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그러면 하지도 않게 되죠.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긍정적인 사고만 갖는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긍정적인 사고가 시작이 되면 이제 차근차근 해 나가는데, 이 40강까지 온 여러분들은 아니, 무엇이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제 고3 올라갔다 하면, 뭐 고3들도 이 강의 많이 보긴 하는데, 일단 본격적으로 수능 준비를 해보겠다. 그러면 우리 EBS에서 수능 개념이라는 아주 또 이제 명품 강좌들을 마련을 해놓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강의가 길어도 40강이 안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40강 정도까지 듣는 여러분들은 40강이 채 안 되는 강의들은 이제는 그냥 만약 운동하러 갔을 때 뭐 한 30kg, 40kg씩 막 들다가 뭐 한 20kg짜리를 들어라. 그러면 뭐 그거는 뭐 금방 들겠네. 이런 느낌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강의 다룰 주제는요. 전 강에 이어서 정리를 하는데, 전 강에서 살짝 요 얘기는 들어봤어요. 요 얘기. 근데 선생님이 왜 이걸 먼저 보여드리냐면, 입양이란 말은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기준으로 삼아서 내가 들어본 것과 안 들어본 걸 가려보자라는 얘기인데, 입양이란 말은 들어봤어. 근데 밑에 보니 친양자 입양이라는 다소 생소한 말이 들어가 있죠. 친양자 입양은 뭘까? 그러니까 위에 거랑 밑에 거랑 차이를 두려면, 아니 선생님 보면 얘도 입양이고 얘도 입양이니까 둘 다 같은 거 아닌가요? 라기보다는 입양이라는 게 넓은 표현이면 그 입양에 일반 입양이라는 개념이 있을 거예요. 쭉 이제 벌려드릴 겁니다. 개념을. 그러면 일반적인 입양과 얘는 뭔가 다르다라는 느낌이죠. 친양자 입양 비교할 거고요. 밑에 있는 인지는 위에 있는 입양과 동일하게 쓰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선생님이 현장에서도 학생들을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질문을 던지거든요. 질문은 예측할 수 없는 질문이 확 들어왔을 때가 맛이죠. 그러니까 뻔한 질문보다는 그냥 훅 들어가는 그런 질문들 딱 던지면요, 학생들이 입양이라고 쓸 자리에 인지라고 쓰거나 인지라고 해야 될 그 자리에 입양이라고 쓰는 걸 보면 아직도 헷갈려하는 내용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강에서 이 내용들을 잘 정리하시고요. 40강에서 다룰 주제는 친자관계입니다. 이 친자관계라는 말도 여러분이 오해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친자관계. 친자관계라고 하는 건 이게 친자식이라는 뜻인가? 그것만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친자관계라고 하는 건 그냥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이렇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그냥 친자관계라고 부릅니다. 그럼 부모와 자식이 되는 건, 그렇죠, 이제 어머니께서 직접 아이를 낳았다. 그럼 그건 친자식이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입양을 해도 자식이죠. 뭐 좀 더 들어보면 알겠지만 친양자 입양해도 자식이겠죠. 그럴 때 이 친자관계 유형이 정리가 될 거고, 친권이라는 개념, 여러분 이 강의 보는 여러분들은 미성년자일 가능성이 아주 높잖아요.
미성년자들만 보는 강의는 아닙니다. 가끔씩 보면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님도 이 강의 많이 들으시고요. 또 학교에서 이 정치화법을 강의하시는 선생님들도 이 강의를 많이 봐주십니다. 상당히 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뜻을 또 전하고요. 그리고 이제 정치화법이라는 이 과목 자체에 대해서 강의하시는 선생님들의 부담을 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 계속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서 이 내용으로 꽉 채워드리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 친권이라고 하는 건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갖는 각종 권리와 의무를 친권이라고 불러요. 친권. 그러니까 이게 조건이 딱 붙는 거죠. 미성년 자녀에 대한. 그러니까 이 친권이 무슨 뜻인지와 내용, 그리고 친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바로 여러분 교재로는요, 아직 우리가 111페이지의 자료 탐구는 다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강의가 전 강과 이번 강이 연결되는 주제니까 112페이지에 부모와 자녀 간 법률 관계를 얼른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읽기 자료와 더불어서 문제풀이까지 해볼까 합니다. 적혀있네요. 부모와 자녀 간 법률 관계.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부모 자녀 간 법률 관계, 이걸 친자 관계라고 하면 친자 관계의 유형이랄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친자 관계라고 하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친자 관계에 친생자가 있습니다. 이게 그 전에 뭐 선생님이 친자식이라는 표현을 썼을 텐데, 친자식이라는 개념에 가장 근접한 게 요 친생자라는 뜻입니다. 친생자. 그냥 같은 말이라고 놓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친생자, 친상자에는요, 다시 이렇게 둘로 나눠서 혼인 중의 자가 있고요. 이건 들어본 것 같은데, 그렇죠. 전강에 법률혼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혼인 중의 자라고 한다. 그럼 선생님 저 밑에 건 채울 수 있어요? 혹시 혼인 외의 자인가요? 맞죠? 혼인 외의 자, 혼외자라고도 뭐 줄여 부르기도 하는데, 혼인 외의 자가 있어요. 어쨌거나 혼인 중의 자든 혼인 외의 자든 자기 자식이다, 친생자다라고 이제 분류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때 말하는 혼인이라는 것은 법률혼을 얘기하는 거구나. 자식이 태어난다는 건 꼭 법률혼 사이에서만 태어나는 건 아닙니다. 사실혼 관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뭐 사실혼도 아닌 동거하는 상태에서, 혹은 동거를 전제로 하지 않고도 아이를 낳을 수는 있습니다. 그럴 때를 혼인 외의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인 외의자 그러면 또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식들만 혼외자라고 부르는, 이렇게 또 오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드렸고요. 혼인 외의자를 자기 자식으로 인정하는 걸 여기 인지라고 부릅니다. 인지. 그러니까 인지는 아무 때거나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니고요. 자기 자식인데 법률혼이 아닌 때 태어난 자기 자식을 자기 자식으로 인정하는 걸 인지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이제 뭐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인지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로 아버지 쪽에서 인지를 합니다. 왜냐면 이제 누가 어머니인가를 밝히는 건 크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대부분이 이제 뭐 산부인과 병원에서 아이를 출생하기 때문에 이 아이의 어머니가 누굴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대부분 부모 중에서 이제 아버지 쪽에서 인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버지가 인지를 스스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인지를 안 해줘서 자식 쪽에서 아버지한테 인지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 인지청구의소라는 게 있어요. 이게 소송이에요, 소송. 소송까지 가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만드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필기해 놓고서 오해하지 마세요. 인지라고 하는 건 반드시 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뜻이 아니고, 인지해 줄 것을 청구하는 소를 인지청구의 소.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뭐 친자 확인 소송 뭐 이렇게 부르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인지청구의 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친생자 말고 넓게 보면 양자가 있습니다. 양자. 이 양자에는 다시 이렇게 둘로 나눌게요. 일반 입양에 의해서 입양된 양자가 있어요. 자, 그냥 이렇게 적을게요. 또 여러분 오해할까봐. 우리가 원래 일반적으로 양자라고 할 때 그냥 일반 입양에 의해서 양자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가 있고요. 친양자가 있거든요. 친양자. 그럼 친양자는 친양자 입양이라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총 뭐 크게 본다면
친자 관계는 뭐 친생자와 양자로 나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친생자는 또 1번, 2번으로 구분이 되고, 여기는 양자 3번이라고 적을게요. 이쪽은 4번이라고 한다면 1번, 2번 구분할 때는 뭐 인지라는 말 쓰시고, 그 다음에 3번, 4번 구분할 때는 이게 일반 입양에 의한 건가 혹은 친양자 입양에 의한 건가 따지고요. 자, 또 하나, 여기 있는 입양이란 개념과 인지란 개념은 다르구나. 비교 다르구나. 그냥 정말 쉽게 설명하면, 인지는 자기 자식을 법적으로 자기 자식으로 인정하는 걸 인지라고 부르면, 입양은 혹은 친양자 입양은 다른 집안의 아이를 혹은 다른 집안의 자녀를 자기 집안으로 들이는 걸 입양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인지란 말과 입양이란 말은 함께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헷갈릴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이 3번과 4번은 또 어떻게 비교했으면 좋겠냐면 제도적인 차이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 민법상에서 어떻게 대우하는지, 어떤 지위를 부여하는지까지 알았으면 좋겠는데, 일단 3번, 4번 설명하기 전에 선생님이 좀 사례를 들어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볼게요. 여기 갑이 있어요. 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과 을이 혼인을 했는데 이 집에는 자식이 없다고 칩시다. 그리고 여기에 병, 정이 있습니다. 병, 정. 여기는 자식이 뭐 여럿 있다고 치면, 그냥 예를 들어서 여기에 또 뭐 아들들이 뭐 있고 뭐 딸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때 병의 집안에서, 병과 정의 집안에서 여기 있는 요 아이를 이쪽 집안으로 입양해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양은 점선으로 표시할게요. 입양. 근데 입양을 해 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혹은 어떤 효과가 생기느냐, 일반 입양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일반 입양에 의해서 여기 있는 무가 입양되었다고 하면, 예를 들어 성을 한번 볼게요. 성. 갑의 성은 김씨입니다. 여긴 이씨. 그냥 우리나라의 많은 성 순서를 한번 적어볼 거예요. 김씨, 이씨, 박씨, 뭐 최씨라고 하면, 이쪽 박씨와 최씨 집안에서는 자식들의 성을 박씨로 쓰고 있다고 칩시다. 선생님, 어머니의 성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들들은 아버지 성씨, 딸들은 어머니 성씨,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요 병과 정의, 즉 박씨와 최씨가 결혼할 때 누구의, 앞으로 태어날 자녀들은 누구의 성을 쓸 것입니까? 이렇게 정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박씨면 이렇게 박씨, 최씨면 이렇게 최씨. 그러니까 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럼 여기 있는 아들은 그냥 박씨라고 칠게요. 이쪽에서 박씨 집안의 요 아들을 입양을 해오면, 일반 입양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얘는 그냥 계속 박씨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또는 여기에 원래 다른 식구들도 있다고 칩시다. 여기에 뭐 또 뭐 딸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 딸은 뭐 김씨일 거 아니에요? 여기도 이제 김씨일 거 아니에요? 뭐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딱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김씨 집안에 뭐 누나들은 다 김씨인데 동생이 박씨인 거예요. 근데 같은 학교를 이렇게 다녀요. 그러니까 누나 이렇게 부르는데 성 자체가 다릅니다. 그럼 다른 친구들이 왜 성이 왜 다르지? 혹은 본인 스스로도 나는 왜 성이 다르지? 이렇게 정체성에 혼란이 생길 수 있죠. 자, 그리고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 있는 박 씨와 최 씨는 친모잖아요. 이쪽은 양모라고 하면 되죠. 쉽게 말해서 친부모고요. 이쪽은 양부모인데 성이 안 바뀌죠. 박씨로서. 자, 그다음 여기 있는 무라는 이 친구는 아버지가 둘, 어머니가 둘인 것처럼 보여요. 법적으로. 왜? 양부, 친부, 양모, 친모. 그러다 보니까 일반 입양은 이게 전부모, 그러니까 친부모라고 할게요. 친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친부모는 면접교섭권도 갖게 되거든요. 이 면접교섭권이라고 하는 건 전강 끝에서 살짝 언급하긴 했는데 이런 거죠. 아직도 자기 자식으로서 이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 자기 아들과 함께 주기적으로 만나서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면접교섭권이 남아있게 되고요. 그리고 관계가 단절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이 안 바뀌고 박씨로 남아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친부가 돌아가셔도, 친모가 돌아가셔도 여기 있는
이 무라는 친구는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관계가 단절되지 않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제도가 도대체 누굴 위해 존재하는 건가? 좀 애매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친양자 제도를 추가로 도입했습니다. 바뀐 게 아니고요. 친양자 입양 제도를 도입했는데 친양자로 입양될 수 있으려면 미성년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원에 판결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강력한 효과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이 친양자 입양이라고 하는 건 미성년자만 가능하고 법원의 판결이 필요하다라는 건 여기다 좀 필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성년자는 친양자로 입양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친양자로 입양하였다라는 정보가 들어가 있으면 그 정보 안에는 뭐가 숨어져 있는 거냐? 친양자로 입양될 당시 그 친구는 미성년자였구나라는 것이 그 정보 안에 숨어져 있는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아니 미성년자라는 거 어떻게 알아? 미성년자라는 걸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어떻게 알지? 나이를 안 알려줬는데 친양자로 입양됐다는 표현이 있었구나. 이런 거 찾아내는 연습하시고, 이쪽은 판결이 필요하다고 하겠죠. 재판을 받는다 혹은 판결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쓰고요. 얼마만큼 강력한 효과를 만들어내는지를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친양자로 입양되잖아요. 그러면 위에 거랑 아주 차이가 큽니다. 친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관계가 단절돼요. 그러니까 친부모가 더 이상 면접 교섭권을 갖지 않습니다. 갖지 않고요. 그 다음 친부모가 사망했을 때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상속은 친부모의 사망시 적어드릴게요. 친부모 사망시라는 뜻이에요. 나중에 이거를 양부모 사망시라고 오해하게 되면 문제를 잘못 풀게 됩니다. 이쪽 친부모 사망시 상속받을 수 없다. 그리고 양부모의 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쪽은 김씨 성을 쓴다. 요 아버지의 성을 따라가도록 한다. 그럼 무는 박씨에서 김씨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부 또는 양모의 성으로 바뀌는데 그냥 양부의 성이라고 한다면 양부의 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관계를 딱 단절시킨다 이거죠. 됐나요? 그만큼 강력한 효과를 만드는 것이 바로 친양자 입양이구나까지 정리라면, 자 비교. 일반 입양, 친양자 입양 가장 강력한 효과는 친양자 입양은 판결로서 미성년자만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고 친부모와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면접교섭권 인정되지 않으며 친부모가 사망했을 때 이제 친생자는 상속받을 수 없다까지 정리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양부모의 성을 쓴다 까지 정리하면 이게 어디 적혀 있는 내용이냐? 자, 우선 우리 교재 112페이지 가면 친생자라는 말이 나오죠. 쭉 한번 읽어볼게요. 친생자는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관계에서 출생한 혈연관계, 피로 이어진 이란 뜻이죠. 혈연관계의 자녀를 친생자라고 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 자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법률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의 출생자이며, 이건 법률혼 써있죠. 법률혼 관계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 친자관계 확인을 위해서는 인지 절차를 거쳐야 함. 이렇게 읽힙니다. 이제 양자가 있어요. 양자는 자연적인 혈연관계가 이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연적으로 피가 섞여 있지 않은 그런 관계인데, 입양 절차를 통해서 입양된 자녀를 양자라고 하는데요. 일반 입양된 자는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갖는다. 이걸 적어볼게요.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갖는다. 일단 적고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친생부모와 양부모 모두에 대해서 재산 상속 및 부양의 의무 등이 발생한다. 그런데 친양자 제도는 가정법원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친양자 입양을 청구해서 받아들여지면, 즉 재판을 열어 판결로서 받아들여지면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본다. 자 보세요. 친양자로 입양되면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본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거랑 밑에 거를 비교하셔야 되거든요. 얘랑 얘를 비교.
외울 때 외운다 하더라도 이게 무슨 뜻인지와 왜 이런 취지가 반영되어 있는 제도인가를 좀 고민해야 되는데, 보세요. 여기는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갖는다라고 하는 건 양자라고 친생자와 차별하지 마라 라는 정도로 읽히면 됩니다. 그러니까 양자도 친생자, 여기 써있죠. 친생자와 마찬가지로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양부모의 사망으로 상속받을 수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친생자는 더 주고 양자는 덜 주냐? 그게 아니죠. 똑같이 주어야 돼요. 그러니까 친생자와 마찬가지로 대우하라. 그러니까 양자라고 차별하지 마라. 이런 뜻 정도로 이해하시면 밑에 건 그 정도로 안 되고요. 혼인 중에 출생자로 봐버립니다. 혼인 중에 출생자로 봐버리기 때문에 위에 있는 양자, 일반 입양에 따른 양자보다 밑에 있는 친양자가 훨씬 더 강력한 효과가 발생한다 라고 하면서 이걸 어떻게 가느냐, 요렇게까지 쭉 한번 연결시키면 좀 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그러니까 요 문장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 문장의 실질적인 효과랄까? 그래서 혼인 중에 출생자로 보니까 어떤 효과가 발생한단 말이냐 라고 한다면 요런 효과가 발생한다 해서 차근차근 정리하시면 다 이제 문제 풀 때 반영이 돼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설명해 드렸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양 전에 친족 관계가 종료된다. 그래서 그 특별한 경우가 뭐 적혀 있긴 한데 그 특별한 경우라고 하는 게 아주 예외적인 경우랄까? 그리고 한번 읽어보면 좀 당연한 경우일 수 있어요. 갑의 어머니와 재혼을 한 자가 갑을 친양자로 입양할 경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이거. 예를 들면 여기 뭐 갑에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었죠? 갑의 어머니와 재혼을 한 자가 갑을 친양자로. 그러니까 이거죠. 예를 들어 A가 있었고 B가 있었습니다. 둘이 결혼해서 이 사이에 갑을 낳았어요. 근데 뭐 갑이 사망했다고 칩시다. B가 C라는 사람과 재혼했어요. 그럼 그럴 때 C가 갑을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C가 갑을 친양자로 입양한다고 해서 기존의 친족 관계가 끊기느냐?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요? 어차피 둘이 혼인한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 친부모 사이에서의 관계가 단절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예외적인 상황이 이런 건데, 이거는 그러게 그냥 엄마가 다른 사람과 재혼하는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과 재혼했는데 이 사람이 갑을 친양자로 입양했다고 해서 엄마와의 이 관계를 단절시키는 이유는 없구나. 그렇죠. 이럴 때 얘기하는 거예요. 크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자, 거기까지 읽어주면 친자관계의 의미와 유형까지 됐습니다. 오른쪽 보면요, 도표로 정리된 내용이 있으니까 살짝 먼저 좀 보고 그 다음에 친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여기 있죠. 일반 양자와 친양자 입양 볼게요. 다 정리했던 내용이니까. 일반 입양은 당사자의 협의만 있으면 되죠. 미성년자를 입양할 때는 가정법원에 허가라고 나옵니다. 이게 재판이 아니고요. 허가. 왜냐하면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미성년자를 입양해 가겠다라고 하면 입양해 가는 목적이 뭐고, 입양을 했을 때 이 미성년자를 충분히 이렇게 보호하고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냐, 이런 걸 좀 꼼꼼히 들여다봐야 입양되는 미성년자의 복리, 그 행복과 이익에 도움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 미성년자 입양할 때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구나. 그다음 친양자 입양도 뭐 가정법원의 허가인데 이 정도라기보다는 이쪽은 가정법원에서 판결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자녀의 성과본, 본 친생부모의 성과본이 유지가 된다. 이쪽은 양부모의 성과본으로 바뀐다.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유지가 되니까 여기서 상속받을 수도 있고 면접교섭권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쪽은 종료된다. 다 끊긴다. 더 강력한 효과가 발생한다. 이 정도까지 정리하면 112쪽 오른쪽까지 됐고요. 이제 친권에 관련된 이야기를 살펴볼 건데, 친권은 아주 꼼꼼히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친권. 자, 이쪽을 지우면서 갈게요. 여러분, 친권이라고 하는 것은 뜻부터 중요해요. 뜻. 이 친권을 그냥 단순하게 권리로서만 생각하시면 곤란하고요. 2번입니다.